아니 근데 오늘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희 강아지가 많이 놀랐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오늘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시고 네. 놀라셨어요. 네, 이 정권 하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고 저희 잘 대응을 했고요. 뭐 저희를 뭐 구속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자승자박이죠. 그리고 오늘 네. 구속영장 그게 이제 그 김대일 작가님이 공개를 해서 봤더니 네네. 거기에 뭐 정천수 씨가 네. 뭐 수사를 받는 과정과 그다음에 영상 과정을 조합해서 의회에서 뭐 했나 그래서 사실은 정천수 씨가 사용하던 PC는 지난번 저희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 이미 경찰에서 확보를 했고요. 했는데 그걸 아마 정천수 씨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집이나 아니면 강진구 대표의 집에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잠만 자기 때문에 뭐 헛걸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 폰을 가져가서 폰을 갖다 압수 폰을 가져가는데 저도 아이폰이라서 풀어내면은 이제 한동훈은 또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더 탐사에 네. 뭐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연대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거 이제 어제 보도도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제 보도가 조금 이슈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 때문에 그게 덮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보도에 조금 네. 다른 분들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총체적으로 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더 덮어주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장장 거의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한 3, 4보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 저희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더 세게 가야죠. 그동안에 이제 본부장 비리를 저희가 추적한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넷플릭스 같은 데 공개를 하려고 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봐주시고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서 싸우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강 기자님하고 저희 집에 그냥 들리시죠? 네, 지금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저희 두 집에 한 8시 반쯤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아마 저희보다도 시청자분들이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없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스크 좀 벗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면도도 못 하고 나와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선생님 두 개 계실 때 아니 저는 이제 아내가 아내가 교사나 이제 아내가 먼저 출근하고 어제 제가 새벽 한 2, 3시 정도에 좀 늦게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아내는 다행히 아내가 그 현장을 같이 봤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저 혼자 있을 때 저 혼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바깥에서 그 비몽사몽간에 그냥 문 두들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게 뭐지? 근데 뭐 택배는 그냥 밖에 알아서 물건 놓고 가겠지 하고 그냥 배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잠을 더 청하려고 그랬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또 문을 또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 사람은 뭔가 밖에서 직접 뭘 배달해주고 당사자가 있는 가운데서 뭔가 물건을 배달해줘야 될 또 뭘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속옷 차림으로 속옷바람으로 문을 빠꼼히 열었는데 그냥 경찰이 7명이 밖에서 그냥 아주 새까맣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속옷바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맞이를 하게 됐고요. 처음엔 너무 설마 한 차례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다시 또 2차례나 압수수색을 해야 되나 할 거라고 진짜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강진우 기자님 그러면은 저기 두들겼을 때 네. 누구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까?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게 대답이 없어서 그 제가 그때 바로 좀 낌새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전혀 2번씩이나 이렇게 압수수색 나올 거라고는 진짜 예상을 못해서 그래서 또 제가 있는 집이 요즘 뭐 또 재건축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수시로 또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또 우편물 누가 좀 배달하려고 한다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이제 경찰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강 기자님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앞서 왔다. 그래서 아유 축하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희 집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경찰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애들은 다 학교를 갔고 편찮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장모님도 이제 치료를 위해서 출타하신 상황에 저희 집사람이랑 강아지가 있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많이 늘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저희 집 7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가려고 하다가 뭐 통화를 해보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일단 그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영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영장을 보니까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기기를 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 그러니까 전에는 뭐 이미지 파일을 떠가거나 이런 것들은 그 법원에서 막았는데 이번에는 하드디스크에 이미지 파일을 떠갈 수 있게 그러니까 통째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 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네. 경우에라고 하는 단서가 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허용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준비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데 뭐 하실 거면 하셔라. 저희 집에 컴퓨터가 3대 있는데 집사람 그리고 저희 아들 딸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제가 뭐 그 컴퓨터를 쓸 일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저는 집에 가면 잠만 자기 때문에 뭐 가봐야 아무 소용 없으신데 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고 가셔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또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처음에는 저를 그냥 오게 해서 집으로 잠깐 오게 해서 제가 집에 가면은 제 핸드폰하고 차를 압수수색 하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얼결에 또 폰을 봐야 돼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폰 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 폰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이기 전에 드렸고요. 근데 제 차를 또 보자 그러시길래 제가 그 바이크를 타고 다니거든요. 차 없는데요. 차 어딨냐? 그래서 처음에 좀 실강의를 했어요. 저희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기자회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답답하신 본인들이 오셔라. 사무실 오셔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끝까지 이제 한 10분 정도 실갱이를 하다가 알았다 내가 가겠다 해서 가서 이제 폰은 드렸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사무실에 세워져 있는 제 차에 와서 제 차를 이제 열심히 뒤지시더라고요. 뒤졌는데 저도 모르는 폰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이 폰 누구 거냐 해서 이거 내 폰은 아니고 나도 모르는 폰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폰이 왜 있냐. 그래서 폰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뭐 이거 있잖아요. 링 같은 거 이런 것도 꽂혀져 있고 해서 내가 이런 거 쓰게 생겼냐. 이게 내 폰 아니다. 근데 굉장히 좀 오래돼서 방전이 완전 됐더라고요. 충전을 해서 보자. 나도 궁금하다. 충전을 한참 해서 봤더니 저희 아들 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폰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그 오신 분들한테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 다 봤고 그리고 영장에 보니까 그 정천수 PD의 과거에 쓰던 PC를 확보하려고 왔다라는 문구가 있던데 사실은 지난번 사무실 압수수색 때 그 PC도 다 털어갔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그 정천수 PD가 그 사실을 모르고 제가 그 PC를 숨겼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과 강 기자님까지 압수수색을 다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인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 이슈로 어제 보도가 묻혀질까봐, 사실은 어제 보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가 털리는 것보다 이건 뭐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바고, 윤 정권이 어떻게 저희한테 할지는 여러분도 뭐 예상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보도는 정말 중요한 보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언론들이 그 여기 계신 유튜버 분들도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게요. 그거를 좀 많이 키워서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선관위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거기 분명히 불법적인 일에 동원됐던 그 수장이 지역구의 구의원까지 당선되는, 무리수로 당선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밝혀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역시 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러죠. 이분도 여러 가지 선거 범죄를 저지르면서 당선이 된 사례를 저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슈를 저희 스스로 이슈로 덮는 상황이 돼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혹자는 이제 어제 보도가 있었고 오늘 압수수색이 왔던 것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그런 인과관계보다는 오늘 그 자택 압수수색의 인과관계는 지난주에 있었던 정천수 씨가 경찰 출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에 했어요. 1차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정천수 씨가 서초경찰서에 출석해서 3차 조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진술했던 것 때문에 오늘 이제 강진구, 최영민 두 분의 자택의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된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피해자 정천수의 주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게시된 유튜브 영상과 사건 관련자의 진술 종합을 볼 때 피의자 강진구, 최영민이 범죄 관련 자료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정천수 씨의 3차 소환조사 그가 아마 결정적인 오늘 그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 기자님하고 저하고 또 해외에 계시는 김두일 작가 이렇게 3명이 피의자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강 기자님과 저는 당사자로서 저희가 다 취재하고 보도했던 내용 단 한 점도 진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증거를 확인했고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보도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그 대선 후보 본인과 그 친인척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검증은 모든 언론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재갈을 굴리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어떤 보복을 하려는 이런 지금 사태는 솔직히 유례가 없는 일이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뭐 여기서 멈출 것도 아니고 저희는 꾸준하게 더 가지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특히 이제 지금 일부 이제 언론에서 그 줄리가 유흥업소에 종사한 것을 보도한 언론사가 압수수색됐다는 것은 본질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줄리라는 사람이 유흥업소의 종업원이라고 얘기한 보도한 적이 없어요. 작년 올해 1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그 신뢰원더 탐사 예전 이제 여린공감 TV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 벌써 잊어버리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눈발이 날리는 그 가운데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있어요. 그 판결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채권자의 결혼 전 상부토건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가 아닙니다.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도가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마치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마저 심각한 범죄인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일부 영장 압수수색을 제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날 8월 25일 압수수색 당시에 경찰이 20명이 시민원터 탐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정도면요 사무실 다 들고 나가도 될 만큼 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어떻게 제한을 하냐면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들고 나가지 마라. 대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도 매우 일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파일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2명, 3명만 있어도 충분히 압수수색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또 각 집에 두 분의 자택에 약 한 7, 8명의 경찰들이 또 들이닥쳐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들이닥쳐서. 그래서 식구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보도가 당신의 가정의 평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 탄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 법원에서도 이것은 공익적인 사안이고 일부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던 내용마저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경찰의 강제 수사는 반드시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탄을 받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본질은 김건희 씨가 주얼리, 줄여서 줄리로 활동했느냐 이 사실관계 여부죠.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던 다른 줄리 씨에게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보자들이 본인들이 김건희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 술을 먹지 않고 노래도 못 부르는 그런 여자분한테, 그 독특한 예명을 쓰는 그런 여자분한테 접대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특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혜욱 회장님이라고 태권도 초등연맹 회장을 지내셨던 그분께서는 국지국전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4번 정도 만난 기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총 11번 정도.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뭐 지방에 가다가 우연히 동선이 겹쳐서 지금 온 요양원으로 바뀐 모텔 자리. 원래 이제 최은선 씨가 리월드 모텔이라는 모텔을 했거든요. 그 모텔 자리에서 잠깐 김건희 씨를 만난 기억도 포함해서 총 11번의 만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갔었고, 심지어 초혼 때 김건희 씨 처음 산부인과 의사랑 결혼했을 때 거기도 초대를 받아서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부인을 하면서 제가 그 보도를 했다고 해서 저희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지금 저희 집에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치부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밝혀지면 어떤 데미지가 올 건지 그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압수수색 할 거면은 르몽드에도 하세요. 뭐 콜골이라고 했잖아요. 프랑스 한번 넘어가세요. 왜 저희만 자꾸 이런 짓을 합니까? 특히 이제 이번 그 경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 그 대통령의 배우자의 어떤 그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자기의 허위 경력이죠. 허위 경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치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들을 그동안 좀 보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선거가 대선이 이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들, 각종 고소 고발 사건들이 무혐의나 불송치 형태로 결론이 나고 있는 이 시점에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왜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무리한 강제 수사를 이 정권에 특히 경찰이 앞장서서 이런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저희들이 이미 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출석을 해서 관련 취재 경위라든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필요한 자료들, 특히 이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것은 저희가 힘들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이 보도의 팩트가 얼마나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마치 낙선을 목적으로 뭔가를 후보를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인 것처럼 언론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믿기가 좀 힘든 그런 지경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역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사도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했죠. 그 작은 언론들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멸시하는 듯한 언행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면 그것이 무시하거나 탄압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저희들 시민언론도 탐사는 약 한 지금 현재 15명 정도 있는 작은 언론사입니다. 이런 20명도 안 되는 작은 언론사에 경찰이 20명 넘게 들이닥칩니다. 직원들보다 더 많은 경찰이 들이닥쳐서 직원들을 하루 종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저한테 담당 형사가 계속 전화가 와서 그분이 꼭 알고 싶어하는 제보자가 있어요. 제보자 신원을 달라. 그래야 제가 유리한 상황이 온다. 제보자한테 떠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리해지려고 저희 모두입니다. 저희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소가 돼서 나중에 재판정에 서서 그 제보자가 본인이 원하면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저희 입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제보하시고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던 수많은 제보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우려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감독하고 저의 그 머릿속을 압수수색 하지 않는 한 제보자는 경찰이 알 수도 없고 저희들이 반드시 저희들이 어떤 사법 처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보자는 저희들이 끝까지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공론장에 반드시 그 올려야 할 공적인 정보 힘들게 용기 내서 제보를 해주신 우리 제보자분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 머리는 털어가도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털어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보도 내용이 일단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또는 이제 선거법의 경우는 이제 낙선 목적,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경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일단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재를 했고 또 보도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압수수색해봐야 그 자료를 가지고 와봐야 저희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도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들을 더 뒷받침하는 증거만 나올 거고요. 아마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노렸던 것은 저희가 이러한 보도들을 낙선시킬 목적 또는 뭐 윤석열, 김건희 씨의 명예를 뭐 훼손할 목적으로 보도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압수수색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압수수색 기본적인 키워드는 지난번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찰이나 이 정권에서는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줄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보도가 결국은 민주당 또는 혹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특정한 정보나 혹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취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의심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늘 들이닥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아무리 지금 뭐 제 핸드폰은 지금 이렇게 케이스만 남고 지금 압수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서울경찰청 그 포렌식 팀이 지금 이제 그 포렌식실에서 특수조사실에서 지금 컴퓨터로 이미징을 뜨는 작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제 이 휴대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무려 한 9시간 정도 지금 이미징을 뜨는 데만 한 9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컴퓨터를 작업만 하는 상태로 두고 그 누구도 제 컴퓨터에 이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결성이 이제 보장이 되도록 그 포렌식 돌아가는 그 작업실 출입문은 봉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하고 나왔고 거기서 1차로 이제 이미징이 이제 완료가 되면 경찰이 저희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이미징 작업 끝난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어쨌든 이미징 데이터 외에 뭐 다른 것들을 또 뭐 이미징 다운받은 이미징 데이터를 혹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좀 확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1차 압수수색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좀 전에도 하는 걸 했습니다만은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검색을 합니다. 파일 그 탐색기를 열어서 검색을 해서 검색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검색 키워드들을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면 첫 번째 1번 검색 키워드 1번이 윤석열입니다. 두 번째가 김건희입니다. 세 번째가 최은수입니다. 이 세 사람은 윤석열은 대통령, 김건희는 그의 배우자, 최은수는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압수물 출력물 파일 압수 시 검색 항목 1, 2, 3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건진입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는 무속입니다. 권력 국민의힘 캠프, 국민의힘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됐던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가 양재택입니다. 그리고 실명 제보자들이 나옵니다. 안해욱 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대택 노동포 이렇게 나오고 정당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딱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검색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만배. 김만배는 옛날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법조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난 대선이 큰 이슈가 됐었죠. 50억 클럽 같은 것도 나오고요. 천하동인 얘기도 나오고, 특히 저희 시민언더 탐사에서는 김만배 씨 누나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부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사준 사실을 지난 9월에 보도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대장동 이슈에 윤석열 후보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김명호,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씨의 예전 남자 중에 한 사람이 김범수 아나운서도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 윤기중 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경찰 수사가 왜 압수수색을 벌였는지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이재명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 때 제출한 폰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예요. 그리고 OS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폰을 제가 초기화를 시켜서 건넸어요. 만약에 이 폰을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한동훈 씨의 폰은 왜 못 풀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 기자회견 아니요, 저 여기까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 계속 하긴 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 또 강조드리자면 언론사를 대한민국 지금 뭐 외신 기자분도 계셔서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여러 검찰과 경찰 수사 압수수색 많죠.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과거에 80년대, 89년에 이제 한겨레 신문 편집국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뭐 최근에는 이제 2018년 무렵에 TV조선, 채널A 이런 언론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언론사를 직접 진입해가지고 내부에 경찰이 들어가서 박스를 들고 막 주워 담아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도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 제목에 여러분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1차 압수수색 때는 열린공감 TV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2차 압수수색에서는 유튜버라고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언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튜버도 사실은 요즘 언론이죠. 그런데 시민언론더 탐사는 인터넷 신문으로 우리나라 신문법에 의해서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저희도 언론중재법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고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언론사들이 표현을 유튜버라고 표시합니다. 한 개인이 압수수색 당한 것처럼 매우 축소 보도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언론사도 계시고 유튜버 하시는 분, 개인 1인 유튜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오늘 저녁에 주요 뉴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간에는 분명히 유튜버라고 나올 겁니다. 지난 1차 압수수색 때는 열린공감TV로 나왔습니다. 열린공감TV는 현재 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법인은 우리 전 대표 정천수라는 전 대표가 그 채널을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서 강제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채널을. 그리고 대부분의 대선 기간 동안에 보도했던 대부분의 영상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비공개 처리했다는 뜻은 경찰 수사가 압박이 조여옴에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수백 개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을 사실은 강탈해 감으로써 저희들은 그 사람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 10일부터는 지금 이 현재 채널을 통해서 시민언론터 탐사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보도 때 열린공감TV라고 한 것도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언론터 탐사라에 맞습니다. 그건 범죄자가 가져간 작물의 이름을 붙인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차 보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언론사라는 이름을 언론사의 정식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쓰지 않습니다. 오늘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부분 유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태도가 우리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이 외신 기자 클럽, 외신 기자들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고 분명히 언론사이고 언론 그리고 권력을 감시해온 언론에 대한 부당한 권력의 압제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압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과거 열린공감TV로 저희가 송출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고 지금 강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열린공감TV 법인은 현재 시민언론 더 탐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법인은 지금 시민언론 더 탐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인용하실 때는 시민언론 더 탐사로 표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법인과 지금 법인이 다른 법인이 아니라요. 그 법인이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저희를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보도를 많이 했고 저희가 어떤 언론사도 감히 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이번 지선에서의 그 선거 범죄 혐의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까지도 모두 저희가 낱낱이 밝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개 유튜버로 취급을 하는 거는 물론 저희가 규모가 작다고 아니면 저희 보도가 거칠고 성역이 없이 어떤 타협도 없이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좀 껄끄러우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많이 인용을 하셨고요. 그 윤석열 씨의 아버지의 집을 사준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다라는 것도 저희가 최초로 보도를 했고 지금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 논문이 가짜 논문이다. 박사학위가 아니라 복사학위 논문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최초 보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폄하하지 마시고요. 저희 언론사로서 마땅하게 대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지금 현재 그 뉴욕타임스, 아사히신문, 미디어오늘, MBC, JTBC 등의 언론사, 국내외 언론사에서 이제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3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조금 약간 좀 시작한 분위기가 돼버려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정식으로 먼저. 네네. 정식으로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그 회견문도 좀 읽고요. 정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어영부영 기자회견이 이미 진행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기자님도 추가로 오셨기 때문에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사 상대 강제 압수수색 규탄 외신 기자회견 지금부터 정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 보도를 굉장히 치열하게 해왔던 언론사입니다.
부열린공감TV, 현재는 더 탐사인데요. 네, 시민들의 어떤 열망에 더해져서 기자분들이 정말 밤낮없이 뛰면서 고생하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괄목할 만한 그런 보도 내용이 참 많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기성 언론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보셨던 사안들이었고, 분명히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저희가 접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을 사무실과 또 2명의 대표를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초경찰서에 대해서 저희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사 기자분들, 그리고 또 여기 많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12,00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함께 이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같이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또 같이 공분하며 함께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런 기자회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강진구 더탐사 대표 기자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난데없이 찾아온 경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서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있었던 상황들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잠결에 문을 두드리는 이제 일련의 그 수사관들 이게 문을 열어줬고 8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저희 작은 23평 아파트를 경찰 7명이 마구잡이 수사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뿐만 아니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이 쓰는 컴퓨터, 그리고 과거에 이미 사용이 돼서 폐기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그 온갖 휴대폰들까지, 그리고 전자 기록 저장 매체까지 샅샅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결과 고작 가져간 파일은 9개 정도의 파일이었고요. 대부분 파일은 저희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정리했었던 그 기초 대본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찰이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휴대폰, 이제 업무용폰하고 개인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을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검색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1박 2일이도 좋고 2박 3일도 좋다. 여기 압수수색 영장에 분명히 선별해서 추출해서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 디지털 기계를 통째로 압수수색하게 돼 있으니만큼 여기서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좋으니 여기서 쭉 검색을 해라.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지금 현재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불가피하게 포렌식 을 통해서 선별 추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핸드폰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변호사하고 이제 상의한 끝에 일단 제가 입회한 상태에서 휴대폰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휴대폰을 노란색 봉인 봉투에 집어넣고 봉인을 한 후에 지금 이제 서울경찰청 이제 그 포렌식 팀으로 가져와서 지금 기본적인 그 포렌식에 필요한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해서 지금 이미징을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징을 띄는 데만 지금 한 9시간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그 작업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일단 봉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일단 작업실은 봉인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포렌식 팀에서 저희 핸드폰에 대해서 이미징 작업이 완료가 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봉인을 뜯고 이미징이 완료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추후에 그 이미징된
데이터를 다시 또 포렌식 기계를 통해 가지고 선별 추출할 겁니다. 범죄와 관련된. 예, 그래서 오늘로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날짜를 잡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제 그 이미징된 제 핸드폰에 대해서 선별 작업하는 거 또 다시 입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상당간 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따른 먼지가 가라앉는 데까지는 모두 가라앉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저희 압수해간 데이터는 저희는 뭐 숨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많은 변호사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을 빌미로 해서 혹시 별건 수사를 필요한 단서를 확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이제 저희가 입회하에 진행되는 앞으로 데이터 선별 작업에서는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최선의 방어를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힘들게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의 신원은 전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 머리를 열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를 믿고 용기 내서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재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취재가 많은데 또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얼마나 또 취재에 지장이 가게 될지 또 걱정이 됩니다. 업무방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짧게 최영민 감독으로부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압수수색 과정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압수당한 폰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 그리고 iOS는 최신 버전입니다. 제가 이거를 포렌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탐색을 할 때 같이 입회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찾아낸다면은 거기서 어떤 자료를 경찰에서 확보할 건지를 제가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아이폰에서 경찰에서 어디까지 찾아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까지 찾아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경찰은 한동훈의 폰을 거의 2년 가까이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제 폰은 지금 리셋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한동훈 씨의 폰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초기화시키면 됩니다. 초기화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포렌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똑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밝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동훈 씨 폰은 지금 본인한테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그거는 증거인멸을 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은 제 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한동훈 씨의 폰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서 오늘부터 새로 출근하신 분도 계십니다. 본부장의 비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부인 김건희 씨와 그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제가 그동안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시리즈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넷플릭스라든지 왓챠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공개를 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지 저희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한테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두 분 최영민 감독 그리고 강진구 기자께서는 지금 피의자 선상에 올라와 계신 분들이라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지금 개인 자택까지 받으셨고 또 옆에 있는 박기훈 기자께서는 평생이 투쟁인 것 같습니다. 이 언론사 저 언론사 언론 탄압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몸으로 맞서오신 분인데 오늘 이 자택 압수수색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로 퇴행시켜 놨는지 그 의미를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박대용이라고 하고요. MBC와 뉴스타파를 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시민방송 RTV 이런 곳에서 이사장도 하고 현재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기자 겸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여기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 열린공감 TV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언론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시민들의 피와 그다음에 그 거리 아스팔트 위에 투쟁의 결과로 쌓아 올린 그 수많은 역사가 30년 역사가 한꺼번에 뒤로 그냥 확 당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제 백발이 성성하신 과거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부터 투쟁해 오신 분들도 여기 함께 서 계십니다. 동아일보 싸움, 동아일보 투쟁도 하시고 이분들도 보셨을 때 도저히 국가에서는 안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8월 25일 시민언론 더 탐사를 상대로 경찰이 직원보다 더 많은 숫자의 경찰들이 몰려와서 저희 작은 언론인 시민언론 더 탐사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직원들만 있을 때는 경찰이 매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날도 오셨던 분도 계신데 시민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밖에서 구호를 외치고 언론 탄압 중단하라 소리치고 하니까 경찰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약간 순해졌어요. 오전에는 매운맛이었는데 오후에는 순한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은 됐습니다만은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론사에 와서 그렇죠? 방송 대본, 기사 쓴 그 텍스트 그리고 취재할 때 썼던 노트 같은 것 그런 것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에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그거는 쉽게 컴퓨터 같은 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휴대폰 같은 데 물론 전화를 하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제보자들 중에 저희들이 특별히 익명을 요구한 분들은 경찰이 저렇게 수사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찾았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그런 강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은 저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법원의 재판이 넘어가기 전에 이 정권의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줄리로 활동했던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실명으로 목격을 증언한 사람을 제외하고 은밀하게 저희에게 제보하거나 몰래 은밀하게 정보를 전달했던 사람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합니다. 김건희 씨가 일반 그냥 어떤 검사의 부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저는 압수수색은 대단히 부적절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상충되는 대단히 부적절한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8일입니다. 수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부터 수사를 시작했어요. 사실상 눈치만 보다 어디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면 지금 이 압수수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김건희 씨가 당시 서울의 소리, 여기 서울의 소리도 와 계십니다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린공감 TV 걔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열린공감 TV 걔네들 어떻게 슬슬 죽어가는지 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놀랍게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몰래 자금을 모읍니다. 개인 통장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제지를 했습니다. 못하게. 했더니 그걸 강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하자마자 유튜브 채널을 자기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열린공감TV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마타다와 흑색선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진들,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들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찾아가서 저 사람들 종로에 비밀 창고 있을 거야라고 흘리고 다닙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언론사에 대표이사가 무서워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가자마자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돈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됩니다. 김건희 씨가 예언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들 특히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지들, 언론인들을 선후배 언론인들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기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신명섭 역사학자시죠? 네, 연대 발언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닌가요? 정석이 계셨는데. 네. 네. 저희 그 기자회견문 읽고 오늘 혹시 그 외신 기자분들 보시면은 네.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통역을 통역으로 해주고 네, 저희 신경수 박사님 오셨고요. 네네네. 네.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는 신경수 박사님이시고요. 이걸 저희가 한번 기자회견문을 한번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고 아직 강기자님 같은 네, 그럼 기자회견문을 강진구 기자께서 네,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네, 시민언론 더 탐사는 2020년 세워진 시민기반 언론사이다. 전 경향신문, MBC, 경기신문,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주축이 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Founded in 2020, Citizen Press Tamsa has been actively reporting on current events under the leadership of former reporters at the Gyeongyang Shinmun, MBC, Gyeonggi News, and the Hangare. 2022년 8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해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 탐사가 보도한 김건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On August 25th, 2022, police under the regime of President Yoon Suk-yeol executed a compulsory search and seizure on us. This was a consequence of the People Power Party filing a charge against us for its report on the scandal of First Lady Kim Gun-hee during the previous presidential election. 더 탐사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의 비판적인 언론을 유축시키기 위한 폭력이다. 한국은 그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한겨레 신문사에 대해 강제 압수수색을 한 뒤 이러한 야만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3개월여 만에 역사의 시계를 30여 년이나 뒤로 돌려놓았다. It was an act of violence by President Yoon Suk-yeol to intimidate the press being critical towards him. Korea has been developing democracy as it developed towards guaranteeing freedom of press. But just a mere 3 months into his regime, President Yoon Suk-yeol undid 30 years of progress. 더 탐사 기자들은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의혹에 대한 제보자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우리 기자들은 의심한다. 이것은 한국의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We, the reporters at the Tamsa, have faithfully cooperated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his is why it seems to have an alternative motive.
We suspect that this was an act to identify and punish the people who reported on the First Lady Kim Gun-hee's scandal by President Yoon Suk-yeol's regime. It would be a serious violation of the freedom of the press guaranteed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이에 더 탐사 기자들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김건희 의혹 보도의 내용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자 한다. 시민 언론 더 탐사는 앞으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언론 탄압에 대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As a result, we intend to explain further and justify our report on First Lady Kim Gun-hee's scandal to international journalists and criticize President Yoon Suk-yeol's regime. We will continue to commit to its role to keep power in check and declare to fight against any threats to freedom of press with ordinary people. 네. 선언을 읽어주신 우리 강진구 기자님 그리고 신병수 박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네, 손을 들고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마이크를 좀, 네. 주십시오. 뉴욕타임즈 최상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많은 설명을 이미 하셨는데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를 문제시 삼고 어떤 범죄 혐의라 그럽니까? 혐의를 갖고 이렇게 지금 조사에 들어왔는지 하나 하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도, 어떤 보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조사하는, 고발을 하고 조사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말한 게 있는지 좀 해주시고. 예, 일단 저희가 그 대선 과정에서 저희 보도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것은 총 14건이고요. 이 14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김건희 씨의 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와 그 무당하고의 관련된 보도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하나가 그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에 붙인 집을 이제 그 산 것과 관련한 보도,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비마이카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된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한 3가지 정도 범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검찰이 이제 그 경찰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 보도와 관련해서 최초에 저희한테 제보를 했었던 제보자들을 상대로 저희가 강압이나 회유, 또 유도신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허위 제보를 받아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 의혹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김건희 씨하고 아주 가까운 무당 건진과 관련된 제보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신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인터뷰했었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온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몇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총 7가지 혐의입니다. 그 이제 14건의 그 기소가 이제 수사가 고소 고발건이 이제 접수가 됐지만 이 중에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혐의는 7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재택 검사의 모친 관련해서 취재를 할 때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재택 검사는 김건희 씨와 동거설이 제기됐던 검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저희가 뭐 가십성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긴 한데 방중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씨의 방중술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윤석열 관계는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건진법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양재택 간의 그 동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또 역시 확인하기 위한 것들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줄리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줄리 목격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목격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이제 줄리라는 사람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사실에 근접하는지를 그 근거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7가지가 그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유튜버로 오신 분 중에서도 괜찮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기록하는 유튜버 현장해설입니다. 예, 강진구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네. 그 핸드폰을 갖다 압수해서 포렌식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혹시 알려주신 것입니까? 제가 쓰는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 삼성 안드로이드 폰이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폰이고 일단 뭐 저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숨길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호할 것은 있지만 숨길 것은 없다라고 했고 처음에는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사실은 거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압수수색을 또 비협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이걸 빌미로 해서 구속영장을 사실은 좀 청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뭐 구속되는 걸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신병이 묶이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그 강제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아니고 일단 어쨌든 이 핸드폰 자체를 이미징을 뜨는 작업인데, 그 부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하고 다 달라서 뭐 그렇게 보안성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비밀번호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 포렌식 팀에 의해서 지금 이미징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제 강진구 기자의 마음은 이미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느 일개 검사처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비번을 안 가르쳐줌으로써 포렌식을 저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 특히 삼성폰 같은 경우는 삼성 직원이 출동을 해서 풀어주기도 한답니다. 뭐 비밀번호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그렇게 큰 보안의 차이는 없고요. 네, 또 한 분 손 드셨는데요. 네. 간단한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약자와의 동행 TV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성배입니다. 우리 강진구 대표님이나 최영민 대표님 오늘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 아침에 우리 공지를 뜬 걸 보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글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정천수 씨가 그 경찰에 3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본인 방송에서 본인이 열린 공감을 통해서 방송한 내용을 조합해서 봤을 때 구속 압수수색에 그 요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적시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천수 씨가 지금 계속해서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그 자기 방송에서도 더 탐사에 대해서 안 좋게 지금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언론인으로서 또는 동료로서 그 계속해서 그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들이 1차 압수수색하고 난 뒤에 제가 정천수 전 대표에게 이제 우리들 간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은 다툼이고
그것과 별개로 이런 그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시민들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경찰에서 발표한 압수수색 목록을 저희가 조건 없이 정천수 전 대표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정천수 전 대표의 SNS를 통해서 전하면서 정천수 전 대표도 본인이 경찰에 제출한 압수수색 목록을 저희하고 공유를 부탁을 드렸으나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그 압수수색 목록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정천수 전 대표는 저희가 보낸 압수수색 목록만 지금 이제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정작 본인이 경찰에 제출한 압수수색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렇게 지난번 1차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그 부족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또 추가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경찰이 했던 얘기가 당신들이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자료들은 다른 곳에 숨겨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우리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숨길 것은 없다. 다만 보호할 것은 있다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다른 곳에 중요한 자료를 숨겨놨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정천수 전 대표가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찰이 했던 얘기가 공범의 진술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곧 이 얘기는 경찰의 이번에 2차적인 추가적인 압수수색은 결국은 공범 정천수가 3차로 지난번 1차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 3차 서초소에서 3차 조사를 받았거든요. 3차 조사 과정에서 뭔가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기초로 해서 경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래도 한때나마 같은 동료로서 우리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선 기간 중에 반드시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진실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한때나 같은 동료였던 사람이 이렇게 무도한 언론 탄압에 공동 대응하자라고 하는 저희의 요구를 혼신착처럼 버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경찰에 저희를 굉장히 모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정천수 씨가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천수 전 대표가 이번 압수수색 추가적인 압수수색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더 이상 정천수 전 대표가 자기가 열린공감TV를 찾아오면 윤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그리고 더 이상 진실을 찾아가는 언론인으로서의 코스프레를 이제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스로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의, 동료하고의 신의를 끊음으로써 언론인으로서 본인이 견지해야 될 가장 최저한의 그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덕, 모럴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더 탐사하고 정천수 PD에 대한 압수수색이 헌법의 위헌적인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그리고 임의수사 원칙이라고 하는 형사성수의 대화 원칙을 위반한 그동안 소환조사와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했음에 불구하고 무리한 압수수색 강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월요일날, 금주 월요일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호 경찰청장은 공교롭게도 열린공감TV가 그 VVIP 승려, 무유 승려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로 신원이 확인이 됐어요. 저는 어떤 또 추정이 가능하냐면 김건희나 이런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그런 압박이나 경찰국 설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본인이 직접
열린공감TV나 이런 그 자신의 그 삼촌과 자신의 관계를 폭로한 그런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반감 그런 것들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친정권적인 매우 알아서 기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수사도 기우제식으로 윤석열의 심기보호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준석 수사를 질타한 것으로 폭로가 됐는데 어찌됐든 김광호 경찰청장이 개인적인 어떤 언론 유튜브 보도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반감이 이번 더 탐사에 대한 이런 아주 그 표적 과잉 수사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그 외삼촌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무슨 앙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의 지금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한 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는 저희에 대한 이 압박 그리고 이런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를 통한 언론에 대한 탄압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건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법정에서 명백하게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뭐 지금 이제 현실로 저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재판은 공정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라도 저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여태까지 취재하고 보도한 모든 내용들은 모두 저희가 믿는 진실에 근거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대통령 부부만이 밟고 식장에 입장했던 그 길들을 바로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장했었던 무유라고 하는 그 승려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무유라고 하는 승려를 저희가 취재해 봤을 때 무유라는 승려가 김광호 청장의 인터뷰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조카가 이런 경찰 간부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우리 조카한테 얘기를 해서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언이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는지는 뭐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의심은 제기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안은 8월 초에 서울 시내 일부 경찰서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서초경찰서장인데요. 직전 서초경찰서장은 서장 임기 부임한 지 약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7개월밖에 안 된 일선 경찰서장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체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경찰서장을 왜 8월 초에 그리고 바로 직전 서장 임기가 불과 7개월 이제 부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서장을 교체까지 하면서 서초경찰서장을 교체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저희들이 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그 경찰들 이번에 압수수색해온 경찰관들 표정을 보면 경찰도 이번 수사를 굉장히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한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희가 뭐 경찰관들한테 피해가 돌아갈까봐 차마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뭐합니다만 조금 워낙 장시간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금 친해진 경찰관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강의를 하죠. 당신들이 김건희의 경찰이냐 아니면 국민의 경찰이냐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숨 푹 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입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기자님 입장 잘 압니다 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경찰들도 정말 끔찍한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경찰들도 좀 끔찍한 법 집행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압수수색을 결정한 최고 책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광호 경찰청장은 지금 뭐 차기 경찰청장 영순위로 꼽히시는 분은 분명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들 모두가 이번 압수수색에 흔쾌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일선 경찰관들을 이렇게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내보는 것은 일부 정치 경찰, 일부 경찰 잘못된 경찰 수뇌부들, 정치 경찰 수뇌부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 한 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손들었어. 저기 외신에 꼭 반영돼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한겨레 신문 출신의 기자이고 리퍼액트라는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대하는 의미에서 좀 약간 이제 질문이자 발언인데 꼭 외신 기자분들이 꼭 참조해서 기사에 꼭 써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단순한 언론 탄압이 아니라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언론 탄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꼭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압수수색 영장의 키워드로 이거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로 이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외신 기자분들께서 한국 언론을 검색해도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기왕 오셨으니까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이재명 의원은 더 탐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탐사의 보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겠다 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저 같은 기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작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추가로 취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 추가 취재에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외신 기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지. 이게 정권의 음모가 담겨있는 수사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더 탐사를 압수수색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취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더 탐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당한 이유가 이분들은 경찰 수사에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일반 시민도 아니고 기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89년 한겨레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채널A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형태를 띠긴 했지만 기자를 압수수색하거나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채널A의 편집국장, 보도국장의 집이 압수수색당 이런 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산물인데 이것이 30년 만에 한꺼번에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분들이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니라 이 보도를 통해서 배우를 색출하고 그 배우의 유력 정치인인 야당의 유력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뒤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언론 탄압의 음모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외신 기자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될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언론 탄압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재 와주신 외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한데 더 탐사 기자들 연락처 다 받아가시고 또 다른 제보자들 또 탄압받고 있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있거든요. 역시 좀 탐사 취재를 좀 통해서 해외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더 탐사 기자들이 원래 주인공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다들 오늘 너무 조사받고 뭐하고 경황이 없어져서 핵심이 조금 이렇게 외신 기자분들께 설명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허재현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외신 기자분들도 잘 알겠지만 취재원 보호는 사실 기자들의 가장 해야 될 제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기자 스스로가 내가 설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취재원을 공개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그 기자의 자유를, 그 기자의 의사를 존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다른 모든 경찰의 수사에는 협조하지만 다만 취재원, 제보자를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건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가지고 경찰이 당신들이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는 한 당신의 보도는 허위 사실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해서 기소를 하면 기소견으로 송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강제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은 그동안 수십 년간 뭐 성문 법은 없긴 하지만 우리의 공권력과 그리고 언론들 간에 암묵적으로 유지해왔던 하나의 성역이었던 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언론에 표현해져 있어 중핵적인 권리 중에 하나였던 취재원 보호마저 경찰이 이제는 강제 수색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수석 부회장 이준이라고 합니다. 그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인데 외신 기자 측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 잠깐 의견 말씀드리고 원래 그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강진구 기자께서 좀 전에 답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의견으로 덧붙이려 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후반 때 NIT 기자 통신 기록을 수집하려고 법무부가 NIT가 이 기자들 이메일 시스템을 구글에 맡겨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글 본사를 상대로 이 강제 수사를 시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류가 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왔다가 그러니까 작년 후반부가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가 됐고 현재 미국 정부는 언론사 기자들의 특히나 정부 관련된 취재원 관련해서 여기가 강제 수사, 통신기록 조회를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1호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거기 따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지금 현재 앞에 계신 분들은 구 열린공간 TV이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인터넷 신문은 등록 번호가 R로 시작됩니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R로 시작된 매체에서 이제 작년 그리고 후반부 올해 초 대선 과정에서 보도를 하셨고 현직 언론사 명의로 소속 기자 명의로 보도를 해서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제기되는 게 보도한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일테면은 뭐 일부에 문제가 있던 뭐 의도치 않던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그거대로 중재법도 있고 선거법 포함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경찰의 수사에 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2차례 강제 수사를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의 인터넷 기자협회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경찰의 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국의 언론 매체는 언론사에 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공정하게 제대로 취재 활동을 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왔는데 언론사로서는 그리고 언론단체 기자들은 이 매체가 크든 작든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 매체든 지역이든 간에 취재원 보호는 이 저널리즘의 첫 번째 가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과 알 권리를 지키는 것과 취재원 보호는 가장 첫 번째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의 성향이나 논조에 관계없이 우리는 저널리즘을 하면서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그걸 지키고 싸워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언론 지난한 이 언론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이번 강제 수사에 관해서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많은 언론인과 언론 관계 단체 인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아주 개탄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히 외신 기자들께 전해드리고, 차후에 다시는 경찰이 분명히 현재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자들입니다. 강제 수사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수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기소할지 안 할지는 그럼 경찰의 본연의 역할이니까 거기에 판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 언론사 기자들에게 취재원을 따고 공개하라 라는 거는 기자와 언론사의 본연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고 포기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한국의 언론으로서는, 기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외신 기자들께서도 깊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한 분 시간이 괜찮아요. 저희 대관 시간. 5시에 서초경찰서에도 기자회견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포이트 시민기자 정숙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더 탐사가 지금 회사 전체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 또 기자 두 분 대표 기자님들께서 개인적으로도 압수수색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레거시 미디어에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조선비즈에서는 더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바르게 나왔고, 또 연합에서는 열린공감TV라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에서 입 다물고 쉬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영민 PD님. 네,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런 탐사 매체, 소규모 탐사 매체, 특히 저희 같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중요한 보도를 하긴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들은 또 갖다 쓰고, 심지어 인용 보도도 아니고 자신들이 단독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PD지만 옆에 계신 두 분은 오랜 경력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기자고요. 이 기자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보도를 인용할 때는 인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같은 기자라면 동료의식을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이런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같이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언론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보이죠. 지금 부동산 엄청 떨어지고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3절을 다 이 홈런을 친 정부를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신들은 언론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아예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언론이다. 언론의 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더 첨언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 어딜 가봐도 기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솔리데리티거든요. 기자들과 서로의 연대인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는 흔히 레거시 미디어의 성밖을 넘어서는 그런 그 솔리데리티, 연대의 정신이 확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밖에 있는 미디어, 성밖에 있는 유튜버 언론인들은 기자고 언론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눈에 가끔씩 방송에서 그 인용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가 했었던 얘기. 어떤 한 사람의 정의에 대한 위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얘기. 저희 더 탐사에 대한 이 경찰의 압수수색,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그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압수수색을 한 이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 사례를 기자들이 그냥 단순히 그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고 더 탐사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로 외면했을 경우에 그 후과는 반드시 전체 기자들에게 돌아온다. 앞으로 또다시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기자들이 자신의 보도 때문에 경찰이 그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을 때 취재원 공개는 기자의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더 탐사의 경우도 우리가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선례로 내밀었을 때 과연 그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오늘 기자들의 침묵은 다시 스스로에게 큰 회한과 한숨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서초경찰서 앞에서 오후 5시부터 다시 한번 항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24시간 전에 집회 시위를 사전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회 시위는 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응원해 주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많이 작지만 강한 언론사죠. 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학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명